자, 저 들어왔습니다. 국성욱 강사입니다. 요새 계산 문제 올려달라고 자 요청을 많이 하셔서 지금 밤을 새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이번 휴가철에 한번 꼭 좀 보십시오. 자, 대출 금액인데 대출 금액이니까 금융론이 넘어온 거죠. 확실히 투자로는 주저리 강사가 할 말이 많죠.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출 금액과 상환의 흐름은 유형이 정해져 있다. 땡큐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손대서 푸는 거죠. 그리고 대출 금액 문제는 보세요. 28회 때 나오고 안 나왔으니까 나올 때도 됐어. 그러니까 요거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럼 한번 보자고요. 대출 금액의 계산을 딱 보면 먼저 뭘 찾아야 되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무슨 옛날에 기존 대출 금액이 있다, 또 뭐 한다 있지만 다 함정이고, 항상 대출의 승인 기준이라는 걸 찾아야 돼요. 은행은 대출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을 갖고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대출 금액을. 그래서 대출 금액의 승인 기준을 반드시 봐야 돼요. 자, 제가 사례로 만들어 놓은 거 보세요. 자, 금융기관이 대출해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물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출 승인 기준을 줬네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대출 승인 기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은행이 대출 승인 기준이 다한 것 같을 때, 대출 승인 기준이 다한 것 같을 때, 대출 승인 기준을 먼저 찾는 거예요. 항상 이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대출의 승인 기준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대부 비율을 줍니다. 우리가 실무에서는 LTV라고 쓰는 거죠. LTV라고. 그래서 은행에 딱 갔더니 은행 직원, 대출 상담 직원이 저희 은행은요, 현재 LTV를 50% LTV를 50%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무적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LTV가 대부 비율이니까 T자를 그려서 대부 비율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실무적인 해석을 해줘야죠. LTV 50이라 그러면 항상 앞에 담보를 적어요. 담보. 즉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담보를 제공하는데 그 담보물의 몇 프로까지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50%까지 대출을 해주겠습니다. 이런 뜻이 LTV 50이에요. 즉 LTV 50이 보이면 담보물의 5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죠. 이건 전혀 어렵지 않다고요. 한번 해볼까요? 대출 기준을 봤더니 대부 비율 LTV를 줬어요. LTV를 60%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담보물의 60%까지 대출을 해준다는 거구나. 그래서 담보물을 딱 봤더니 상업용 부동산이고 평가 가격이 10억 원이라고 돼 있어요. 요 놈을 담보물로 제공하겠죠. 그러니까 10억의 60%인 6억까지 대출이 되겠구나. 그러면 이 6억이라는 게 LTV를 기준으로 한 대출 금액이에요. 그리고 LTV를 기준으로 한 대출 금액은 담보물 기준이에요. 당신이 제공한 담보물을 말이 꼬이네. 당신이 제공한 담보물을 판단했더니 6억까지 빌려주겠습니다. 담보물 기준이 6억이란 뜻이에요. LTV 6억이.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대부 비율과 함께 반드시 다른 걸 추가로 주는데요. 요 부채 감당률을 주는 형태가 올해 강력 추천이에요. 부채 감당률. 이 부채 감당률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하죠? 어디서 많이 봤어요? 그렇죠. 투자론에서 우리가 부채 감당률 나오면 항상 모가지를 쳐서 손부채 이렇게 암기했던 바로 그 놈이에요. 그 놈. 즉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부채 감당률을 주면 요 앞에 뭐가 들어가느냐 그러면 순영업 소득이 들어가는 거야. 즉 순영업 소득, 즉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투자하면 임대사업 하겠죠. 그러니까 임대차를 통해서 번 순영업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아니 부채 감당률은 가지고 무슨 대출 금액을 찾는 거야. 이게 안 떠오르잖아요. 풀이 방법이.
그래서 부채 감당률이 나오면 반드시 풀이 방법을 암기를 하고 있어야만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풀이 방법입니까? 항상 부채 감당률이 나오면 무조건 은행에 상환할 원리금의 크기를 먼저 찾는 거예요. 원리금. 그리고 이 원리금을 통해서 대출 금액을 추정하는 거예요. 근데 대출 금액을 어떻게 추정하니? 그러면 항상 나누기 저당 상수예요. 나누기. 그래서 원리금을 먼저 찾고 나누기 저당 상수에서 대출 금액을 이렇게 찾아내는 것이죠. 대출 금액. 요걸 암기해 줘야 돼요. 요걸. 자, 항상 부채 감당률이 나오면 어떻게 대출 금액을 찾습니까? 은행에 갖다 바치는 원리금을 먼저 찾고 이 원리금을 통해서 대출 금액을 추정하는 거야.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원리금에서 대출 금액을 어떻게 추정하니? 그러면 나누기 저당 상수에서. 그리고 왜 이렇게 나누기 저당 상수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대출 금액에서 우리가 은행에 갖다 바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찾고 싶어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그러면 여기다가 뭐 합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저당 상수 하죠. 대출 금액에 곱하기 저당 상수하면 은행에 갖다 바칠 원금과 이자가 나와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원금과 이자를 먼저 찾는다 했죠. 그리고 뭘 추정해요? 이 대출 금액을 추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여기에 있는 이 곱하기 저당 상수가 요렇게 넘어가야죠. 이렇게 넘어가면서 뭐가 싹 바뀌어요. 부호가 싹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여기에 있는 게 이제 사라지고 나누기로 이렇게 바뀌어야죠. 나누기 저당 상수. 자, 그럼 대충 이해됐어요? 다시 부채 감당률이 나오면 어떻게 대출 금액을 추정합니까? 은행에 갖다 바칠 원리금을 먼저 찾아. 그리고 나누기 저당 상수에서 대출 금액을 추정해.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해보자고요. 자, 여기에 지금 부채 감당 비율을 주셨습니다. 부채 감당률 1.2.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부채 감당률이 나와. 그럼 무조건 원금과 이자를 먼저 찾으라겠어. 미스터 구기. 그리고 나서 이걸 통해서 대출 금액을 추정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추정하니? 그러면 여기에 나누기 저당 상수를 하는 거야. 근데 나누기 저당 상수니까 저당 상수가 어딘가 있겠죠? 있어요. 0.1이라고 줬네요. 이게 딱 틀이에요. 끝이에요. 원금과 이자, 원리금을 찾고 대출 금액을 추정합니다. 저당 상수로 나눠서. 이게 끝이에요. 그럼 해보자고요. 자, 부채 감당률 1.2니까 이렇게 내려와 볼게요. 부채 감당률은 일단 순영업소득이고,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내용이죠.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눈 요게 바로 얼마라는 거예요? 1.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채 감당률 1.2니까 1.2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럼 이제 순영업소득이 어딨냐 봤더니 여기에 순영업소득을 줬네요. 그러니까 금융론에서 순영업소득을 줬다는 건 바로 부채 감당률을 활용하라는 거죠. 손부채니까. 이런 감이 있어야 돼요. 부채 감당률을 대출 승인 기준으로 주면 반드시 순영업소득이 나와요. 그럼 순영업소득이 여기 이렇게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죠. 6천만 원. 그럼 지금 6천만 원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눈 게 1.2니까 요걸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6천만 원을 뭘로 나눠요? 1.2로 나누는 거죠. 1.2로 이렇게 나누면 부채 서비스액이 이제 거꾸로 나오는 거죠. 서비스액이 얼마예요?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그러면 이 5천만 원이 뭘 뜻합니까? 이게 바로 은행에 상환할 원금과 이자죠.
즉 부채 서비스액은 미국 애들이 쓰는 거고 부채 서비스액을 우리나라 말로는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둘이 똑같은 거죠. 자, 그러니까 5천만 원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5천만 원. 그리고 나누기 저당 상수 0.1을 하면 대출 금액이 얼마입니까? 5억 원 이렇게 돼요. 구했네. 그러니까 결국 부채 감당률이 나오면 어떻게 대출 금액을 추정합니까? 그러면 이 틀이 딱 암기가 돼야 돼요. 원금과 이자를 먼저 찾아요. 손부채를 통해서, 손부채 공식을 통해서. 그리고 나누기 저당 상수에서 대출 금액을 추정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해보자고요. 이제 정리를 해보죠. 자, LTV 60이 나오면, 대부 비율 60이 나오면, 담보물의 60%까지 빌려주는 거야. 담보물이 지금 10억 원짜리니까 10억에 60%면 얼마예요? 6억 원, 6억 원이 되죠. 6억. 그러니까 이 6억 원은 LTV, 담보물 기준의 대출 기준인 거예요. 그런데 은행은 항상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라 이렇게 단서를 달고 하나를 더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채 감당 비율 1.2라는 기준을 또 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복잡하지만 밑에서 부채 감당 비율이니까 원금과 이자 5천을 찾고 0.1로 나눠서 5억이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5억이. 그러면 이 5억은 부채 감당률을 기준으로 찾아낸 대출 금액이에요. 근데 이 부채 감당률은 결국 뭘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순영업 소득으로부터 출발하니까 부채 감당률로 구한 이 5억 원은 대출 받아서 투자한 부동산의 임대차, 임대소득, 즉 순영업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금액을 평가하면 5억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두 금액을 동시에 만족시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둘 중에 작은 금액이 최종적인 대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제공한 담보물 10억 원짜리하고 당신이 지금 투자를 한 부동산의 순영업 소득 요 둘을 가지고 대출을 금액을 평가했더니 야 5억까지 너 받을 수 있더라.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인 거죠. 5억 원까지. 예. 그러면 한 김에 기출을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이게 우리 강의 노트에도 있는 거죠. 92페이지 강의 노트로는 92페이지에 있는 계산 문제예요. 자, 승인 기준을 항상 먼저 봐야 되는데 일단 문제도 한번 보죠. 시장 가격 5억 원이고요. 순영업 소득이 뜬금없이 금융론에 좋네. 그러면 부채 감당률이겠구나. 이게 딱 추정이 돼야 돼. 손부채. 예. 자, 그리고 이럴 때 A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 자, 이 문제는 조금 전에 풀었던 거랑 어떤 차이가 있냐? 이놈이 들어가 있어요.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 이 말은 이미 기존에 대출을 받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기존에 대출이 있냐 없냐는 나중에 고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대로 기존에 대출금이 있냐 없냐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항상 바로 대출의 승인 기준부터 보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 승인 기준으로 LTV 60% 이렇게 나왔으니까 담보물의 60%까지 빌려주겠군요. 담보물의 60%. 그러니까 담보물이 뭔지를 봐야죠. 그랬더니 여기 있네. 담보물 5억 원. 5억 원. 이게 5억 원에 60%. 그러면 5, 6은 30. 3억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3억 원은 LTV 기준 또는 담보물 기준 대출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부채 감당률을 또 이거 말고 부채 감당률을 또 줬잖아요. 그럼 부채 감당률을 항상 어떻게 풉니까? 공식이 원금과 이자를 찾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저당 상수로 나눠서 대출 금액을 추정합니다. 저당 상수를 나누는데 저당 상수가 있겠죠. 위에 연간 저당 상수 0.2 있네요. 이게 원금과 이자를 찾고 0.2로 나누면 대출 금액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럼 결국 뭐만 찾으면 됩니까? 원금과 이자를 찾읍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원금과 이자를.
자, 그럼 원금과 이자를 찾을 때는 부채 감당률이니까 순영업 소득,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손부채 딱 그려놓고 지금 얘가 얼마라는 거예요? 2라는 거잖아요. 2. 그리고 순영업 소득을 조금 전에 봤죠. 1억 원이라고 줬어요. 1억 원. 그러니까 여기에 1억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1억이. 그럼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인가요? 자, 1억, 아이고. 1억을 뭘로 나눠요? 그렇죠. 1호 이렇게 나눠줘야죠. 1호 이렇게. 그러면 결국 이제 부채 서비스액이 나오죠. 얼마? 5천만 원이네. 5천만 원. 이렇게 되나요? 1억을 2로 나누면 5천만 원이겠죠. 5천만 원이요. 그러면 이 5천만 원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5천만 원. 그리고 나누기 0.2 하면 2억 5천이 나옵니다. 2억 5천. 그러면 이제 부채 감당률 기준으로는 얼마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2억 5천이죠. 2억 5천. 그러면 LTV 기준으로는 3억 원. 자, 순영업 소득인 부채 감당률을 기준으로 하면 2억 5천. 그런데 항상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되니까 결국 내가 받을 수 있는 맥시멈 금액은 작은 금액인 2억 5천으로 탁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제공한 담보물하고 내가 투자한 부동산에 앞으로 투자할 부동산의 순영업 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존에 대출이 없다면 2억 5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좀 전에 했던 문제처럼. 그런데 이 사람은 요 2억 5천에서 이미 얼마를 이미 기존에 대출로 뽑아다 쓰고 있어요. 1억 원을 기존에 이미 1억 원을 뽑아다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내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나머지 1억 5천이 이렇게 추가적인 대출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1억 5천입니다. 1억 5천. 자, 그런데 여기서 팁이 하나 있어요. 팁이 한번 보세요. 자, 부채 감당률이 나오면 원금과 이자를 찾고 나누기 저당 상수에서 대출 금액을 추정하는데요. 만약에 원금과 이자가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라고 해보죠. 그런데 만약에 저당 상수가 0.1이면 나누기 0.1 할 것이고, 저당 상수가 0.2면 나누기 0.1을 할 거야. 그런데 굳이 계산하지 말고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0.1로 나누면요, 정확히는 1 나누기 0.1은요, 우리가 금액으로 치면 10이 나와요. 그러니까 0.1로 나눈다는 건 그냥 10배를 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저당 상수가 0.1 나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원금과 이자에 10배 해주면 돼요. 얼마? 1억. 굳이 안 나눠도 돼요. 이게 이제 습관이 되면. 그리고 다시 1 이번에 0.2로 나눠볼까요? 0.2. 0.2로 나누면 얘가 5배가 나와요. 5배. 그러니까 저당 상수가 0.2가 나오면 그냥 1,000만 원에 5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얼마? 5천만 원인 거죠. 5천. 이런 게 이제 요령인 거예요. 빨리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도 요걸 보세요. 자, 손부채해서 요 부채 서비스액을 5천을 탁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저당 상수가 0.2라고 탁 나와 있잖아요. 0.2. 그럼 0.2는 5배예요. 0.1은 10배고. 그러니까 항상 곱해서 1이 나오면 돼요. 0.2에 5배를 곱하면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5배를 해주는 거예요. 0.1은 10배를 곱해야 1이 되고. 0.2 나오면 5천에 5배, 2억 5천? 바로 이렇게 계산기 한 번도 안 때리고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자, 요놈이 유력한 올해 가능성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할 것은 혹시 나올지 몰라서 제가 하는 거예요. 혹시. 그러니까 나 이것만 할란다. 그럼 여기까지 딱 끊어. 그리고
나 이거 말고 혹시 나올지 모르는 것도 한번 볼란다. 그럼 지금부터 보죠. 자,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우리가 지금 DTI라는 걸 쓰지 않고 지금은 DSR이라는 걸 지금 써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DSR. 만약에 아직 한 번도 출제를 안 했습니다만 DSR 40%가 LTV와 함께 대출의 승인 기준으로 나온다면 이제 이걸 어떻게 풀 거냐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문제를 만들어 볼게요. DSR 40도 실무적인 감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 딱 갔더니 은행이 아이고 새벽이라 목이 좀 많이 네요. 자, 은행에 갔더니 저희 은행은요 LTV와 함께 DSR을 추가적인 승인 기준으로 쓰고 있고요. DSR 4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행이 말한다고. 그러면 뭐라고 해석하냐? 앞에 소득을 집어넣어야 돼. 즉 소득의 40%까지 은행에 원리금 갚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이 감이 대단히 중요해. 이 감이 DSR. 자, 다시 봐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아이고 왜 여기가 나오니? 자, 소득. 어떤 사람이 소득이 있어요. 소득. 항상 빚은 자신의 소득으로부터 뭔가 빚이 갚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신에. 자, 어떤 사람이 대출을 받았다면 당연히 대출을 갚기 위해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건데 이 사람이요. 소득이 연봉 5천만 원이에요. 연으로 따져요. 연봉이 5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5천만 원에서 지금 은행에 빚 갚는데 1,000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5분의 1을 빚 갚는 데 쓸 수 있죠. 그러면 지금 빚 갚는데 원리금 갚는데 얼마를 쓰고 있어요? 5분의 1이니까 20%를 쓰고 있어요. 20%. 요 20%를 그렇죠.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소득에서 원리금 갚는데 얼마를 쓰고 있니? 요게 20%예요. 그래서 DSR 20%라고 이렇게 주어지면 소득의 20%까지 원리금 갚는 데 쓸 수 있어. 이런 뜻이에요. 야, 더 해보자고요. 이 사람이요. 2천만 원을 원리금 갚는 데 쓰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자신의 소득은 5천이고. 그러면 5분의 2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40%가 지금 빚 갚는 데 쓰고 있는 비율이에요. 요걸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하나를 더 해보죠. 이 사람이요. 자신의 연봉이 3천만 원인데 연봉이 5천만 원인데 3천만 원을 원리금 갚는 데 쓸 수 있어요. 쓰고 있어요. 지금 쓰고. 그럼 지금 5, 6은 30이니까 60%를 지금 원리금 갚는 데 쓰고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예요. 자, 이 경우처럼 차입자의 소득이 지금 5천만 원인데 자, 이렇게 1,000만 원 정도 자신의 소득의 5분의 1, 20%인 1,000만 원 정도 은행에 갖다 주는 건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소득이 5천인데 5천의 절반이 넘는 60%를 원리금 갚는 데 쓰고 있다 그러면 정부의 입장에서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일단 어떤 측면에서 안 좋아 보이냐 그러면 아니 세상에 자신의 소득이 5천만 원인데 절반 이상을 원리금 갚는 데 쓰고 있다는 거야? 그럼 일단 대단히 궁핍해요. 원리금 갚는 데 3천 쓰면 나머지 2천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생활을. 그러니까 뭐 옷 사고 뭐 애들 학원 가르치고 나 뭐 용돈하고 2천만 원 갖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하우스푸어라고요. 하우스푸어. 집은 가지고 있지만 소득의 대부분을 원리금 갚는 데 쓰고 있기 때문에 실생활이 대단히 궁핍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우스푸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궁핍하게 사냔 말이에요. 대출 받아서 집 사갖고 왜 이렇게 궁핍하게 사? 딱 하나야.
투기 투기란 말이에요. 뭔가 목숨을 걸고 주택을 뭔가 투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소득에서 원리금 갚는데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걸 제약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까지 지금 허용하고 있냐? 여기까지 정도 허용하고 있어요. 50% 허용하는 데도 있는데 일단은 시험에 40% 정도 나올 거예요. 즉 소득의 40%까지만 은행에 원리금 갚는 데 써라. 이렇게 정부는 규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뭔가 지나치게 대출을 많이 받아서 주택을 투자하는 걸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요 정도 해석하고 다시 TSR 또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나면 당신의 소득에서 40%까지만 빚 갚는데, 즉 뭐 갚는데, 원리금 갚는데 쓸 수 있어. 이렇게 딱 해석을 돼야죠. 그리고 풀이 방법은 똑같아요. 부채 감당률과. 그러니까 별도의 암기는 TSR이라는 의미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거 봐요. 자, 대출 승인 기준으로 LTV 50을 줬어요. 그럼 이제 쉽죠. 담보물의 50%까지 빌려주는 거니까 지금 담보물이 밑에 5억이잖아요. 그러니까 2억 5천까지 대출이 되겠군요. 이렇게 2억 5천까지 대출이 되겠군요. 일단 하나 끝났어요. 그 다음에 TSR 40이라고 줬어요. 이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죠. 그럼 항상 풀이 방법이 떠올라야 돼. 똑같아. 풀이 방법이. 은행에 갖다 바치는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찾고 나누기 저당 상수에서 대출 금액을 추정합니다. 그런데 나누기 저당 상수인데 저당 상수가 얼마인가요? 0.1 이렇게 준 거죠. 그러면 은행에 갖다 바칠 원금과 이자를 어떻게 찾습니까? 얘는 부채 감당률보다 훨씬 쉬워요. 왜? 해석만 하면 돼요. TSR 40은 소득의 40%까지 은행에 원리금 갚는 데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네요. 당신의 소득이 5천인데 5천에 몇 프로? 그렇죠. 40%까지만 은행에 원리금 갚는 데 써라. 이렇게 돼요. 얼마?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그러면 좀 부채 감당률은 뭔가 모가지 쳐서 계산이라도 해야 되지만 TSR 나오면 그냥 소득의 40%까지 은행에 원리금으로 쓸 수 있어. 이렇게 그냥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얼마가 들어간다? 2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당 상수가 0.1이면 10배 하라 그랬죠. 10배. 2억이야. 2억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TSR 기준으로는 2억이 나오죠. 2억이. 그러면 결국 두 가지 대출 금액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항상 작은 금액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작은 금액. 그러면 2억으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정답이 2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2억이라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틀이에요. 자, 그런데 TSR을 적용할 때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요 문제요. 자, 똑같은 문제예요. LTV 50, DSR 40, LTV 50, DSR 40이에요. 자, DSR만 보자고요. 자, 이 사람은요, 지금 소득이 5천만 원이니까 자신의 소득에서요, 연소득에서 은행에 쓸 수 있는 돈이 정부의 제한으로 40%까지만 은행에 원리금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빚 갚는데. 지금 얼마?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까지 은행에 원리금 갚는 데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기존에 뭔가 다른 대출이 있어요. 이 대출이 대단히 포괄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주택담보대출 말고 뭔가 장사를 하는 사람이면 뭐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직장인이라면 마이너스 대출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또는 우리가 자동차 할부로 산 사람은 자동차 할부 대출도 있고, 또는 급하면 우리가 보험 약관 대출도 받고, 이게 대출이라는 걸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받고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 요 영상을 보고 있는 분 중에 야, 우리 집은 대출이
없는데 주택담보대출 하나 말고 없는데 그러면 그 집은 대단히 건져지는 집이죠. 요새 대출 없이 사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사업자 대출, 뭐 자동차 할부 대출. 저도 지금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자동차 할부 대출도 지금 한참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른 대출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대출. 그리고 다른 대출에 의해서 원금과 이자가 나가고 있을 거예요. 즉 다른 대출에 빚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월 DSR은 왜 이름이 원리금 상환 비율이 아니라 총 부채라는 말이 있냐 그러면 총 부채라는 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으로 소득의 40%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이 사람은 지금 DSR 40%에 의해서 은행에 원리금 갚는 데 쓸 수 있는 돈이 지금 2천만 원인데 이 2천만 원에는 지금 뭐가 포함되어 있냐? 그럼 첫 번째, 지금 사업자 대출을 받았잖아요. 사업자 대출로 700만 원을 받았고 700만 원이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사업자 대출의 원리금으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사업자 대출의 원리금으로 7천만 원 나가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또 원리금이 나오잖아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렇죠. 요것들을 다 통칭해서 2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업자 대출의 원리금도 원리금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 이제 정리를 해보자고요. DSR 40이 있으면 당신의 소득의 40%까지 은행에 원리금 갚는 데 쓸 수 있다는 거죠. 원금과 이자 갚는데, 그러니까 소득이 5천이니까 5천에 2천만 원까지 은행에 원리금 갚는 데 쓸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이미 700만 원이라는 기존 대출의 원리금이 있으면 요걸 여기서 빼줘야 돼요. 여기서. 그러면 이번에 내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로 줄어듭니까? 그러면 얼마로 줄어듭니까? 2천에서 700만 원 뺀 얼마? 1,400만 원이 여기에 기록되는 거예요. 1,400만 원. 1,400만 원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1,400만 원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금액을 추정하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이 대출 금액은 지금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금액을 추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으로 추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 해주는 거예요? 나누기 0.1을 해야죠. 요 저당 상수. 그러면 추정된 금액이 1억 4천 이렇게 되는 거죠. 1억 4천. 아이고 1억 4천이 아니죠. 요게 지금 이게 다시 야간이라 제가 빼기가 안 되네. 2천만 원에서 700 빼면 1,300만 원이죠. 요걸 나누기 0.1 하게 되면 1억 3천 이렇게 되는 거죠. 1억 3천. 그러니까 다른 대출이 있을 때 주의를 해야 돼요. 다시 명심하셔야 될 게 한 문제를 더 풀어볼 텐데, TSR 40에 대한 해석은 똑같아요. 소득의 40%까지 원리금을 사용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지금 기존의 사업자 대출의 원리금으로 700만 원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내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으로 할당할 수 있는 원리금이 1,300만 원으로 딱 줄어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금액이니까 요 놈을 가지고 나누기 0.1에서 1억 3천을 이렇게 추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만든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요 놈을 한번 보자고요. 좀 길죠. 자, 강사 출제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일단 대출의 승인 기준이 있어요. 대출의 승인 기준. 요걸 딱 봐요. 그랬더니 LTV는 50%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담보물의 50%. 여기 담보물이 있어요. 4억에 50%니까 자, LTV 기준으로는 4억에 50% 2억이구나. 2억까지 대출되는구나. 그래서 LTV 기준 찾았어요. 담보물 기준.
그런데 출제자가 요 밑에 뭘 줬습니까?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자가 빠졌네요. DSR이 40%라고 줬어요. 그러면 얘는 항상 부채 감당률이든 DSR이든 항상 풀이 과정을 써야 돼요. 일단 항상 뭐부터 찾고 원금과 이자 찾고 이것으로부터 뭘 추정하는 거야? 대출 금액을 추정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소득이 얼마니 봤더니 갑의 연간 소득 6천이라고 되어 있어요. 6천에 40%인 2,400만 원, 2,400만 원을 은행에 원리금으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다른 대출이 있어요. 다른 대출 봤더니 사업자 대출로 600만 원의 원리금을 쓰고 있고 보험 약관 대출로 원리금을 또 500만 원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리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지금 DSR에 의해서 딱 2,4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첫 번째 사업자 대출로 원리금이 600만 원 나가고 있고 두 번째 약관 대출로 원리금이 500만 원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내가 신규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또 얼마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규 주택담보대출로 나가는 금액은 결국 얼마? 2,400에서 600, 500 빼면 1,100만 원을 빼는 거니까 1,300만 원을 지금 신규 대출에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신규 대출의 대출 금액이니까 요 놈을 나누기 여기 저당상수가 있죠. 나누기 0.1 해서 그렇죠. 대출 금액으로 추정해야 돼요. 그러면 1.35, 1억 3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되는 거야. 쉽지 않죠? 그러니까 DSR은 선택이고 부채 감당률이 나오면 그건 반드시 풀어야 돼요. 부채 감당률 나오면 어떻게 원리금 찾고 나누기 저당상수에서 대출 금액을 추정합니다. 여기까지. 아유 얼굴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자 하나 더 할 거예요. 상한의 흐름까지 하고 저 잘 겁니다. 자 이따 뵙겠습니다.